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부터 현장에서 듣는 생생한 목소리까지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상현 씨, 사람들은 보통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잖아요. 네. 상현 씨는 어떤 소리가 듣기 좋아요? 저요? 좀 요즘 인물 난다? 예쁘다? 예뻐졌다? 이런 거? 저는 요즘 같은 때 봄이 오고 있으니까 왠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만물이 막 피어나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런 소리는 좀 듣기 싫다 이런 게 있으면 상현 씨 어떤 게 있어요? 뭐 꾸준히 한결같이 엄마 잔소리 이런 거 진짜 듣기 싫고 또 요즘은 너무 듣기 싫은 게 어디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뉴스 소리가 들리면은 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는 요즘 보면은 생활 소음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뭐 공사장 소리, 뭐 층간 소음, 뭐 고함 소리 이런 생활 소음들도 굉장히 불쾌하지 않나.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소리도 되게 사실 막 공사 현장 지나가기만 해도 막 콩콩콩콩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잠깐 어느 시기 정도만 좀 견디면 또 사라지는 소리니까 그래도 조금은 참을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분들은 말이죠.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활 소음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래요. 50년이 넘는 시간을. 네. 근데 이게 보통 생활 소음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전쟁터에 가까운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일단 뭐 전쟁터에 가까운 그런 소음을 50년간 참고 지냈다는 것 자체가 감이 안 잡히고 벌써 막 답답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이 어떤 분들인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 현장으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포항의 어느 시골 마을. 한적하고 아늑해 보이는 곳이지만 주민들은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군 사격장 근처에서 살며 겪은 굉음과의 전쟁. 주민들은 사격 소음을 일상처럼 감싸 안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인내했는데요. 작년 2월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미군 헬기 사격 훈련이 진행되며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국방부. 현실적인 대책이 없어 막막해하는 주민들. 사격 소음 없이 조용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수성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시시콜콜 택시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그러게요. 아니 한적할 줄 알고 좀 조용할 줄 알았어요. 뉴스를 접하면서 그래도 조금 마을 분들 목소리는 내는구나 했는데 막상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정말 예사롭지가 않네요. 네. 일단 저기 우리 선생님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수성 사격장 반대 대책위원장 조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면목이 없을 정도로 아마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이 컨테이너 안에만 들어와도 벌써 훨씬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는 길에 도로에서도 쭉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도 봤고 앞에 막 이렇게 깃발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것도 보면서 아 정말 힘들게 투쟁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투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예, 작년 2월 달부터 올게 한 1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치 헬기가 와서 사격을 할 적에 우리 장기 미원민들은 소리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수성 주민들은 전체 올라가서 집회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수성리 마을회관 근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부터가 약간 분위기가 무겁다는 건 사격장이 그리 멀지는 않겠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도 수성 예. 사격장이니까. 네. 여기서 수성 사격장이 한 1km 한 반 됩니다. 1km 반이면은 사실은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하기에 가까운 거리인데 그러면은 이곳에서 훈련이 있을 때면은 지금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마을 분들은 뭐 그때그때마다 엄청 힘드셨겠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벌써 이거를 오늘 같은 결론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장기 면민들이 마음이 좋고 보니까네 그거를 못 막는 게 지금 이렇게 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훈련이라는 게요, 우리가 영화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 수리탄 소리, 총 소리, 특히 헬기가 떼고 그러면은 여기 마을 분들은 진짜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1km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뭐 가늠이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면 직접 한번 그 현장으로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요. 예. 현장도 좀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고요. 네. 예, 저희가 예. 직접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네. 저희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어보시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수성리. 사격장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을로 예. 들어오는 길도 이 길 하나고 요 길을 타고 그대로 한 1.5km 정도 들어가면은 사격장이 바로 나온다. 예. 이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들어가는 길 중간중간에도 민가들이 계속 있어요. 농사도 그죠? 짓고 계시고. 그러게요. 일반적인 농촌의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가깝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위원장님, 이 수성 사격장이 언제 생긴 거예요? 1965년도 한 9월달 정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네. 한 56년째 됩니다. 야, 오래됐구나. 그러면 우리 마을 주민분들은 56년을 이 사격장에서 나는 뭔가 소음들과 함께 지내오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년 2월부터 이제 아파치 헬기가 들어오고 뭔가 훈련이 확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많이 시끄러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50년 넘게 동안 소음이 많았다라는 얘기면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훈련들을 하고 어떤 포격을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곳에서? 5,400이라는 보통 전차, 박격포, 네. 그리고 또 화기 뭐 사격, 뭐 대부분 그런 계통만 소총까지 그런 사격만 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냥 영화에서나 봤던 전쟁의 모습밖에 사실 안 떠오르거든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처음에 헬기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연습을 한다, 사격장이 조금 더 커진다 이런 얘기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나요? 예. 저 원래는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라 미군 헬기 전용하던 자리 안 하고 네. 우리 수성 사격장에 저거 멋대로 일로 옮긴 겁니다. 그거는 주민이 워낙 집회도 심하고 그러니까 민원에 밀려서 이 장기 수성 사격장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에서 민원이 심했다. 예. 어떤 민원이 있었길래요? 거기서 혹시 뭐 사고가 그거는- 나고 이랬었나요? 그거는 민가에 폭탄도 많이 떨어졌고 정말요? 예, 폭탄도 떨어졌고 거기는 완전히 사하게 매이라 가지고 막 완전 집회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가 되고 우리 역할의 차원도 틀리지. 차원도 틀리고 우리는 일개 명부이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가 일로 저거 멋대로 온 겁니다. 아니, 안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논의도 없이 왜 이쪽으로 갑자기 옮기게 됐냐?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 해보셨어요? 왜요? 우리가 왜 일로 왔느냐? 5,4단을 원망했어요. 5,4단 너가 불났나? 이 정도로 그랬는데 5,4단 저거는 발뺌해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가 하기 좋고 자리가 좋다. 그래서 일로 국방부에서라고 한 거지. 우리가 뭐 같이 해주고 그러면 없대. 저거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에서라 여기 왔는지를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가 위치가 좋다 해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규모가 우리 수성 사격장보다 크고 그 위치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저가 여기 왔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군 헬기의 훈련 장소가 수성 사격장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의 영평 사격장이 여러 번의 안전사고와 민가에서 발견된 탄환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단 건데요. 이후 다른 사격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성 사격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이곳으로 변경했단 겁니다. 또한 수성 사격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므로 우리나라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파치 헬기의 전투 준비를 위해서라도 수성 사격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사격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잖아요. 저희들은 예.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예, 예. 야, 저희가 지금 안전 운행도 해야 되고 위원장님께 말씀도 드려야 돼서 정말 천천히 차로 지금 이동을 하고 왔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가까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깝네요, 상현 씨, 그죠? 진짜 이게 예. 뭐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격장의 모습이 보이는 게 진짜 마을 주민분들이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클지가 갑자기 훅 느껴져서 조금 무서워요. 그러게요. 네. 위원장님, 일단은 실제로 그럼 사격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지만도 아까 요거 올라와가 정문 앞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차로 가도 한참 돌아야 돼요. 사격장 부지가 워낙 넓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요 산 바로 뒤쪽으로 다 사격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마을에서는 그냥 바로 직선거리로 1km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이 이렇게 1년 넘게 투쟁을 해오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시에서도 그렇고 뭐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뭐 해병대 군대에서도 그렇고 각자 본인들의 입장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던가요? 그러니 우리는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완전히 우리는 폐쇄로 나가도록 우리는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국방부나 오천 사단은 그것이 아니고 협상을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끝끝내는 폐쇄로 나가고 지금 계속 그래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결론이 안 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 우리가 성명을 받아가 제출시켰어요. 제출시켜가지고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옷에 계속 나와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로는 우리 반대대책위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들어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아니지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잘 조율되면 좋으니까 민관군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서로 좋게끔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면 안 되는 그걸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군 아파치 헬기만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하게 되면 대한민국 육해공군 아파치 헬기도 다 올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못 막는다면 이 포항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상공에는 아파치 헬기가 어마어마하게 떠단지끼고 그러니까 아이달체 우리는 한마디로 딱 폐쇄로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협의로 해서 참을 만한 생활이 아니니까 예. 더 이상은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시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 장기면은 수성리는 포항시 안에 있잖아요.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좀 잘 해결해 주려는 노력들이 좀 보이던가요? 예, 그런데 시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고선 이상은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시는 도와주기는 도와줘도 우리 답답기는 우리 장기 면민이 답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지. 시는 해준다 해도 고선 이상은 왜 할 도리가 없지. 위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뭐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은 된 상태인 거죠? 예. 반대대책위는 어떤 의견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낼 생각이세요? 우리는 3월달 되면은 농만기에 들어가면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권익위원회 믿기로 했어요. 적어도 믿어보라 그거. 그래가 또 믿어보고 안 되면은 나중에 짜리더라도 지금은 권익위원회 우리 농만기 때문에 지금 믿고 맡길 겁니다.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는 걸로 마음을 예. 가닥을 좀 잡으셨구나. 근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생계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 그래도 이게 투쟁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여기 사격장 앞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게 또 좀 여건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을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그때의 그 상황들과 현장을 좀 다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장소를 바꿔서 이장님을 만나 뵙고 좀 마을 분들의 마음, 마을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와서 마을도 잠깐 봤고 사격장 근처까지도 가서 또 지켜보고 왔어요. 가장 힘든 거는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수성리의 이장님을 저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마을의 이장님께서는 거주하시고 사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살아왔죠. 그러면은 뭐 대대로 이 마을에 계셨겠네요. 예, 저희가 5대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을 만나 뵀을 때 네. 사격장이 생긴 지가 56년이 됐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면 사격장이 생기는 거를 다 보셨겠어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그때 우리 마을 숲에서 네. 해병 1사단 관계자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사격장 뭐 기공식을 한다고 그런 식을 하는 걸 뭐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이요. 예. 그때는 그냥 뭐가 생기는구나 했지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던 그렇죠. 거죠. 예. 또 그때는 군이 또 국방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걸 모든 걸 우리 동민들은 주민들은 다 그냥 감수를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해주셨던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4, 50년 전에는 우리 마을 바닥이 전체 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바로 앞에 여기 하천에서 박격포 훈련을 사격을 바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요 앞에요? 예. 민가 있는 데서요? 예, 요 앞에 500m 앞에서 박격포 사격을 했고 한미 합동 훈련 같은 거 하면은요. 진짜 이거는 뭐 희한한 장비들이 다 오고 그때는 소음이나 이거 소음이 아니죠. 굉음입니다. 굉음이나 이런 진동이나 먼지, 산불, 뭐 공이랑 공해는 전부 다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마을의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마을에서 떠나신 분들도 꽤 되시겠네요. 예, 좀 떠나신 사람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마을에는 자녀들이 들어와 사는 집이 한 군도 없습니다. 저 이웃 마을 볼 같으면은 퇴직을 해서 시골에 저녁 네. 생활한다고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을에는 다 그게 빈집으로 남습니다. 소음을 넘어서 굉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포천에서는 뭐 민가 사고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도 그 이전부터 민가 사고라든지 뭐 오발탄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예,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그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인데 소총 유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람이 지사에서 즉사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발탄 내지 이런 거를 그 안에 보면은 좀 이래 감 나가는 이 금속물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이거 뭐 채취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두 분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도심에 살다 보면은 아파트 층간 소음만으로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렇게 잠만 깨도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싸움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정도의 소음은 뭐 지진을 넘어선 듯한 그런 소음들은 과연 어떤 걸까? 약간 생각만 해도 약간 좀 무섭고 아찔하거든요. 지지난해 한미 합동으로 그 폭파 훈련을 했을 때는 네. 우리 포항 지진보다 진동이 더 심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우리 할머니들이 계시다가 깜짝 놀라가 일어나가 전부 밖으로 다 나오셨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온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격장으로 주민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몰려갔거든요. 가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사람 사는 동네에서 그러니까네 상륙훈련을 하면서 장벽을 폭파하는 폭파 훈련을 한다고 그 폭약을 한참 있다 엄청난 폭약을 내가 한꺼번에 터뜨리니까 그 진동이요 진짜 엄청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훈련하는 시기가 좀 짧지 않나? 아니면 훈련하는 시간은 좀 더 짧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훈련하면 어느 정도 훈련을 해요? 우리 여기서 훈련하면은 한 2월달 정도 시작해서 뭐 거의 계속 내야 합니다. 여 사단이 와 훈련하고 육전단도 와가 훈련을 하고 뭐 육해공군이 다 와 훈련합니다. 또 3, 4월 이래 될 것 같으면은 연례 행사로 한미 합동 훈련을 계속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아파치 헬기가 뭐 2월달 또 10월달 이렇게 또 훈련을 했고 실제 헬기 항공 사격 훈련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미군 아파치 헬기가 집단적으로 와서 이렇게 사격 훈련을 할 때는 뭐 재작년에 불과 2, 3년 됐지만은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야간 사격 훈련을 했는데 야간도 있어요? 예, 지난해 2월 달에 야간 사격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은 일터에 나가고 해가 지면은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주무셔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래 잠을 못 잔다고 이장한테 전화를 하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난리를 쳤고 그래서 가서 또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하면은 또 이럽니다. 사정하고 참나 이게 계속 그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이제 할머니들부터 그럽니다. 탱크 올라가면은 할머니들 나와 길바닥에 살 날 얼마 남았는데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한 가지라고 아이고. 길바닥에 다 누워가지고 탱크 저지하려고 그랬고 다 우리는 결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쪽으로든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권익위에서도 왔다 갔잖아요.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어떤 조율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권익위에서 참 우리가 마지막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권익위원회 가서 참 말씀도 드렸고 탄원서를 내고 해서 권익위원회가 여기까지 와서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저께는 며칠 전에 우리 마을에 와서 거의 저 위에 마을은 거의 집집마다 다 돌아셨고 예 돌아보면서 집 균열된 거 주민들이 그 생활에 불편한 걸 모든 걸 다 듣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중재안을 최대한 국민 편에 서서 중재안을 내겠다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방부하고도 중재안 할 때까지는 모든 사격을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도 또 뒤통수를 치면서 헬기 사격도 그게 언제예요? 하고 그게 사격한 지가 원래 2월 4일 날 와서 뭐 기관총 사격을 하고 헬기는 한 대 공격이 내 때가 있고 그거는 그러면 사전 협의가 된 상황?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래 하니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국회의원님들 다 오시고 시장하고 다 왔는데 그 상공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상공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사격을 했습니다. 그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 걸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에 버려진 국민이었습니다. 솔직히요. 피해나 이런 걸 감수만 하고 살아왔지 아무런 보상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뒤통수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마을 분들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배신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더 예. 신뢰도 깨지고 하는 것 예. 같고 권익위 중재로 인해서 지금 뭔가 잠정 중단된 상태잖아요. 앞으로 이제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고 추이를 봐야 될 것도 같은데 뭐 이장님이나 혹은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부터 궁금하거든요. 일단 권익위원회 중재를 우리가 뭐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볼 수밖에 없고 저희들한테 참 흡족하지 않는 중재안이 나오면은 우리 마을 주민부터가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안 따를 거고 그 수용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도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거의가 다 연로하신데 지금 수용을 하고 이주를 한다는 거는 참 그거는 말이지 그 주위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솔직히요. 저부터가 여기서 사는 길 원하지 누가 이 나이에 지금 그 외지로 나가겠습니까? 물 썰고 땅 썰은데. 그러니까 뭐 또 5대째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하셨고 예. 이렇게 마을에 쭉 살아오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사실 이주라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예, 느끼실 수 쉽지는 있다는 않죠.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시민이시고 이장님이시잖아요.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시민이세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좀 남기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도 한 가지지만은 우리 마을 주민들도 참 남들처럼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우리 이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시고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우리 다 같은 국민인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걸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지금 뭐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듣다 보면서 뭔가 되게 심장이 좀 답답하고 되게 숨이 그렇죠. 막힌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사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사격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우리 수성리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인 거잖아요. 예. 국민들의 이런 기본적인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는 훈련을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좋은 해결안이 좀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6년이에요. 56년 동안 이 사격장에서의 소음을 이분들이 오롯이 또 참아냈던 건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이고 또 양보였었거든요. 예. 이제는 나라가 또 군이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양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예, 한번 맞습니다. 덧붙여서 예, 해보게 예. 됩니다. 예. 오늘 긴 시간인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장님. 아유, 예, 좋은 감사합니다. 일이 있을 때 예, 저희가 예. 다시 찾아올게요. 네. 그러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처만 남은 주민들의 마음,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시의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성 사격장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군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또 주민들의 편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간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럼요. 시의회의 역할이 그래서 크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찾아와 봤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입니다. 네. 아니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어떤 예. 내용이고 어떤 이유에서 의회 성명서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포천에서 하던 훈련을 포항으로 이제 갖고 오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제 사격 훈련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도 못했고 그 후에 그 훈련에 대한 항의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이 강행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것들이 강행돼도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 해병대 사격 훈련의 경우에는 이제 포특사에서 주민들에게 훈련 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의 경우에는 이제 19년 4월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될 때 아무런 얘기 없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해하다가 알아보니까 이 훈련이 매년 반복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 동의 없이는 이 사격을 훈련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격 훈련을 했다는 점에 정말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군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그 수성 사격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들도 좀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네. 군소음 관련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그러니까 시행이 되더라고요. 훈련 시에 소음을 측정해서 이제 소음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에 대한 비행 시에 소음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실제 2월 4일에 그 사격 훈련 당시에 소음이 얼마였는지 포항시 환경과에서 나와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제 뭐 포천시 의회나 이렇게 그런 주민들하고 군하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보상이 아니라 수성 사격장의 폐쇄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 사항에 대해서 또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나요? 군사시설 및 이제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 조례입니다. 포항은 군사 요충 지역으로 이제 오랫동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이제 생활상의 피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좀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좀 느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실까요? 네, 수성 사격장 문제는 지금까지 그 장기면 주민들의 그 피해뿐만 아니라 그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를 함께하는 그 포항의 발전 가능성, 포항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당장 중지하고 수성 사격장을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요. 시의회는 민의를 받들고 또 민의를 잘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문제가 정말 부디 잘 조속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게 함께 발벗고 떼어주기를 저희가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앞으로의 입장을 밝힌 국방부. 그 내용은 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권익위 중재 기간 동안 미군 헬기 사격 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